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컨텐츠를 찍고 있는 석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4월 4일 금요일이고요. 국내 큰 정치 이슈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국내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시장 기준으로 이제는 좀 이제 투자를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도 2400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이 저평가임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국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이슈는 지금 트럼프가 4월 3일날 관세를 발표하였는데요. 한국은 다행히 25% 수준으로 경쟁국들 대비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25%, 대만이 32%, 중국이 34%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4월 3일날 나스닥이 폭락을 하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일단 임기 초반에 관세 정책을 통해서 기대감을 많이 낮춰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맨이다 보니 일단은 세게 부르고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4월 4일 날 중국이 이를 대응하여서 지금 미국 수입품을 34% 똑같이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로써 토탈 44%에서 49% 정도 미국산 수입품을 관세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토류들을 수출을 금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일 4월 4일날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 주력 종목 중 하나였던 백산이라는 종목을 전액 매도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큰 폭 하향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전방 업계가도 너무 안 좋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였는데요. 제 예상과 같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대부분의 공장이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굉장히 46%, 뭐 34%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업계들이 모두 비상이 났고요. 백산도 똑같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너무 큰 이제 고율의 관세를 맞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요. 백산 내부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산 전방 시장에도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분할 매도보다는 오늘 장대 음봉 뜰 때 같이 빠져나왔고요. 나중에 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돼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밸류가 더 저렴해지게 되면, 그러면 추가로 다시 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매도한 수익금 플러스 원금은요,
이제 VIP 펀드를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분할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가 이제 현금이 한 1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 그 백산을 매도함으로써 한 10% 정도 현금이 더 생겼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20% 현금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레버리지를 한 30% 정도까지는, 지금 보유 주식의 30%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이제 B2C나 이제 ODM사를 중심으로 투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IT 주식이나 이제 B2B 회사들은 제가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사이클도 굉장히 짧고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ODM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다면 이제 OEM을 맞추기 쉽지는 않더라도 ODM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는 뭐 펌텍코리아 용기업체죠. 펌텍코리아나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뭐 엔터나 그 당장 관세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한 여기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기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회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상호 관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그 하이닉스의 대부분의 이제 HBM이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대만도 굉장히 고율 관세가 지금 적용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건 없지만, 실적 대비 너무 주가를 많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화장품은 사실 이번에 섹터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 원래 기존에는 LG 화학을 비롯해서 중국향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 실리콘2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지금 펌텍 코리아나 코스맥스나 이런 회사들이 같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연 관세를 그렇게 맞더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요. 방사한 부분은 이런 관세에 좀 자유롭고 앞으로도 글로벌 팀이랑도 되게 잘 맞고 그런 섹터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어가려고 한번 다시 봤는데, 차트를 열어봤는데 이미 그 유증하고 다시 엄청 다시 회복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산도 사실 고평가가 아닌, 조선처럼 고평가가 아닌 주식들이 없거든요. 밸류 측면에서는. 물론 미래를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나마 들어가기 괜찮아 보이는 거는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에 만약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하이닉스 정도는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은행주는 이제 대표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고배당 측면에서 좀, 그리고 내수 측면에서 관세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거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민주당이 거의 대선에서 이기는 게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 횡재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으로 돌아가야 될 돈이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증권주도 똑같이 이제 금리 인하 주식이죠. 금리 인하의 대부분 수혜를 받는 주식이고, 이제 최근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지금 10조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경제가 안 좋더라도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시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도 화랑이 될 것이며, 제 생각에는 게다가 또 찾아보면 고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증권주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고배당 주식이죠. 고배당이지만 이제 보통 성장이 안 나와 버리는데, 내수 위주라 성장이 안 나오는데, 글로벌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주식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온 같은 회사는 중국 향과 이제 러시아 향이 많거든요. 물론 미국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가격이 관세가 뭐 25% 오른다고 뭐 안 사먹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애초에 엄청 비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이렇게 올리면 사실 미국 소비자만 좀 안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중에는 성장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의 공장도 있고, 게다가 꽤 이제 분산도 잘 되어 있고, 고객 수요층이. 그래서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좀 음식료 회사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LNG 쪽, 알래스카에 있는 LNG를 많이 이제 관련된 걸 미국이 수입해 줬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미 다 반영을 해서 사실 SK 가스나 HDC 막 이런 애들 막 저세상 그 밸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 인하도 좀 더 빨리 따라올 거고. 하지만 이게 미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투자에서 환 차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환이 지금 1430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많은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환이 낮아져야 이제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달러 약세가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채를 산다면 해지 상품을 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뭐 800원 초반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느새 눈 떠보니까 이제 거의 한 1000원 왔죠. 하지만 제 생각엔 국제 정세나 뭐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나,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또 일본이 원하는 이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강 강엔이 강한 엔이 제 생각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전쟁 이슈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있습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투자하기엔 그렇게 또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했으면 진짜 진작에 투자를 했어야 되고, 금은 생각보다 이게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섭습니다, 저도. 그래서 금은 투자 안 할 거고, 엔화나 해지 상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용기기 쪽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용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미국형이 터지면서 이제 밸류를 많이 받고 있던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뭐 일본 쪽이 터지면서, 아니면 중국 쪽이 터지면서 이제 밸류를 많이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형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제 성장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지수 때문에 좀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거 뭐 그런 종목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게 있고요. 지금 사실 자세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